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논쟁을 한 적은 없습니까? 좀 길게? 뭐 제가 논쟁의 내공까지는 안 되지만 몇 가지 꺼내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얘기를 하면 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오래 한 기억이 있어요. 2005년도에 대연정 제안할 때였습니다. 아하. 그때는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꿈속에서 대통령님하고 언쟁을 했습니다. 막 대통령님의 그 고집이 너무 미웠습니다. 그 의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아유, 그래서 현실화할 수가 어려운. 왜냐하면 대연정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통령이 되셨던 분들이 늘 자기가 국회에서 소수당이 되면 국회를 다수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늘 해왔던 방법이 상대방 의원 빼오기였거든요. 네.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? 그 당시 마침 우리가 열린우리당이 이제 다수당 과반 의석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. 그랬을 때 대통령이 그러면 한나라당 당신들도 그럼 책임 있게 국정에 참여해봐라. 우리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이 정쟁 구도를 계속할래 무책임하게. 당신들이 경제를 망쳤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그래 재무부 장관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. 우리 같이 좀 끌고 나가보자. 이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 결함을 좀 메꿔보자. 용감하시죠. 네.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폭넓게 만들어주신 건 사실인데 그것이 또 우리의 지지자로부터는 아이고 대통령 되시더니 마음이 바꾸셨나 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자기 지지자와 정당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안한다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. 그 본 취지와는 별도로. 네네. 그래서 그때 참 저는 마음으로 부대꼈습니다. 굉장히 고통스러웠었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조절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고 저는 그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제 참모로는 그렇습니다. 논쟁의 과정에서는 자기 모든 걸 걸어놓고 논쟁하지만 끝나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결론 내리면 결론이 나면 그걸 위해서도 또한 자기 목을 내놔야 됩니다. 그렇죠. 멋있다. 근데 나는 이거서 결론 같이 안 내린 거야 라고 해서 뒤로 도망가 버리면 그거 안 되죠. 그것은 조직도 죽고 자기도 죽는 일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동의 못할 거면 그 그룹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. 그럼 아예 빨리 떠나든지 안 그러면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열심히 과정에서 죽으라고 문제 제기하고 잘 들어도 이놈아. 결론이 나는 그 잘 결론도 가게에서 일하려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예, 나중에 저 새우깡 뒤로 빼고 이러면 안 됩니다. 이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잡고서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게 제가 그것이 인류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 사는 사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이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간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통치 이런 뭐 스타일이나 그동안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 안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. 저는 진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 수준이 저쪽 제3세계 나라들의 정치인들처럼 막 국민을 착취해서 어디 스위스에 비밀 계좌 놓고 막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이제 뭐 어떠냐.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책임감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시대의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현재. 예. 그것은 아무래도 1970년대 시기면 딱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쪽은 이제 여기 저쪽으로 가는 이제 고속도로로 지금 나 있는데 네. 글로 안 가고 옛날에 나는 국도 쪽으로 자꾸 이 컴퓨터로 치면은 윈도우나 리눅스 또는 인트라넷 체제인데 도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도스 환경에 주변 기기 딱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재밌네. 걱정이 됩니다. 아이 재밌습니다. 정치인의 덕목 중에 본인이 제일 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있다면은 뭐를 말씀하시겠습니까? 그건 한번 꼭
어떻게? 끊임없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론을 통일시켜내고 그래서 그 합의된 국론을 갖고 국가가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정성이거든요. 공정해야 됩니다. 공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치우치면 안 돼. 예. 근데 이제 치우치지 않은 것을 보여주려면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다는 것을 선언할 게 아니라 공정하려면 투명하게 다 보여줘야 됩니다. 투명해. 예. 그래서 공정과 투명은 민주적 리더십의 가장 제일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공정하다라고는 선언은 다 합니다. 나 공정해, 내 사심 없어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의심 받잖아요. 그러니까 저 투명합니다. 이런 사람은 없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남자 이렇게 챙겨놨냐?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민주적 리더십의 가장 큰 덕목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시대의 조건에 서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대의 조건, 맞아요.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변화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, 그 변화를 읽어내는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뭐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간구할게. 오늘 또 이렇게 기분 좋습니다. 앞으로 우리